네, 이어서 Improved Biostability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픽스 바이오스에 비해서 TR의 베타의 변화에 둔감한 바이오스 내가 잡았던 값이 덜 변하게 되는 그런 회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스의 스테빌리티가 좀 더 향상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 변화나 TR의 베타 변화 때문에 회로도상에 나와 있는 VCC 값이나 각각의 R 값, 저항 값이나 이런 게 똑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스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DC 전압이나 전류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달라지는 영향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뭘 통해서? 이미터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는 것을 이용해서 라는 얘기 했었죠.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 바이오스에서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KVL을 돌리게 돼서 IB를 구하고 그 값에 베타 배를 곱한 것이 컬렉터의 출력 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건 주어진 값이고 주어진 값이고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거의 안 변하는데 뭐 그대로죠. 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온도나 혹은 IC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얘가 변하면 얘 IC 값이 덩달아 변하게 되죠. 즉 얘가 변하는 비율이 그대로 여기 IC가 변하는 비율이 됩니다. 1대1로 그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수니까. 그죠? 베타가 10% 변하면 IC도 10% 변할 겁니다. 그대로 영향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다 해서 2m에다가 저항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과연 영향을 덜 받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2m 사이에다가 KVL을 돌려서 IB를 구했었죠. 주어진 값이고 주어진 값이고 주어진 값이고 주어진 값이고 지금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타 플러스 1이나 베타나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IB를 베타 배한 게 IC니까 IB를 베타 배한 게 IC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베타를 곱했습니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베타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베타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됐습니다. 편의상 베타 플러스 1을 베타로 썼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자, 요 관계식 최종 여기 IC죠. 출력 전류입니다. 출력 전류. 그렇죠? 요 출력 전류는 베타의 어쩌고저쩌고 이기 때문에 베타의 변화율이 그대로 IC의 변화율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 다르죠. 그죠? 뭔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RB 값이 베타 RE에 비해서 RB 값이 베타 RE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면 작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다면 이게 작으면 자 이게 작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작으면 RB가 베타 RE보다 작다면 그러면 베타분의 RB가 RE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매우 작으면. 그러면 얘는 근사하기를 이렇게 근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근사가 되는 거죠. 뭐 실제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베타에 의한 영향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영향이 감소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example 4.5에는 픽스 바이오스하고 이미터 바이오스의 베타가 51대하고 101대 100% 변한 거죠. 여기도 50에서 100으로 100% 변했습니다. 100% 증가 했을 때 100% 업, 100% 업 했을 때 출력 전류 여기 아웃풋이 여기가 아웃풋을 봤더니 역시나
출력 전류는 그대로 100배, 100배가 아니라 100%죠. 2배 곱하기 2,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VC는 76% 영향을 받았어요. 반면에 이미터 바이오스를 보니까 베타가 100%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IC는 얼마나 변했는지를 봤더니 80% 정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한 20% 정도, 더 20%포인트 정도 벌써 영향을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VC도 아까 76% 정도 변했었는데 35% 정도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픽스 바이오스에 비해서 이미터 바이오스가 베타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둔감하다, 더 안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TR의 DC 해석을 할 때,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의 DC 해석을 할 때, 세츄레이션 커런트에 해당되는 것만 뒤로 미뤘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는 VC가 0일 때, 이상적일 때는 VC가 0일 때에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가 지금 VCC고, VCC죠. 여기에 RC가 있고, 여기에 VCE가 있고, 여기에 RE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에는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IE나 IC나 거의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KBL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VCC는 VCE 더하기 IC의 RE 플러스 RC가 되겠죠. 2입니다. 다시 쓰자.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상수고 여기가 상수고 여기가 상수입니다. 네. 그럼 IC가 최대가 되려면 그럼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C가 0일 때 이상적으로 0일 때 IC saturation current 즉 IC maximum이 됩니다.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류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만 낱개로 딱 띄어서 이 TR의 데이터시트에 있는 출력에 컬렉터에 흘려줄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TR을 활용해서 이런 회로를 꾸몄을 때 그때 여기에 흘려줄 수 있는 출력 전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VCE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0으로 넣고 풀면 되는 거죠. 여기가 쇼트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이 두 저항에만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0으로 놓고 값을 구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유도한 이 수식이 여기에 KVL 돌렸을 때 구한 수식이고 그 수식이 이 수식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로드 라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VCC, i가 0일 때 이게 0일 때죠. 이게 0이면 VCE는 VCC가 되겠죠. 지금 가로축이 VCE, 세로축이 IC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 전류 값이 교점이죠. y절편 이 값이 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IB가 점점 증가하는데 IB 좀 증가하고 하는데 증가함에 따라서 교점의 IC 값이 교점의 Y좌표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IB를 더 이상 증가시켜도 어느 일정 영역에서는 조금씩밖에 안 변하게 되네. 여기서는 IB는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조금씩밖에 Y축상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된다고 했었죠. 포화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 값이 이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값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커브가
Y쪽에 딱 붙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2m의 저항이 있는 경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하면 방금 전에 여기가 그라운드였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서 일반화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BJT가 들어간 회로에 DC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베이스하고 2m 사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을 때는 0.7V, 그 다음에 2m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는 같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 베타는 TR의 데이터 시트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KVL을 두 번,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돌리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세츄레이션이죠. 아이스 세츄레이션. 아이스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IC인데 VCE가 0일 때다. 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패턴의 회로들에 대해서는 항상 DC 해석을 완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